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0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객체의 특정 점을 자동으로 찾아가는 객체 스냅 방법과 객체를 이동하고 복사하는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오브젝트 스냅, 객체 스냅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객체 스냅은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로 객체의 특정한 점을 자동으로 선택을 하고 찾아갈 수 있는 명령이에요. 단축 명령 OS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펑션 키 F3번을 이용해서 객체 스냅을 켜고 끄는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오스냅 혹은 OS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궤도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이 대화 상자를 통해 필요한 객체 스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상황선의 상태 막대 객체 스냅 아이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상황선 상태 막대를 보시면 이 부분이 객체 스냅이고요. 이 객체 스냅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끝점과 중심점, 사각형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를 설정하거나 해제하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설정 대화 상자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점 엔드포인트 자동으로 객체의 끝점을 찾아갈 수 있고요. 중간점은 객체의 중간으로 자동으로 찾아가고, 중심점은 원이나 호, 타원 등의 원형 객체의 중심을 선택하실 수 있죠. 노드라는 점이 있는데요. 노드는 포인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화면에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점 형태를 노드라고 얘기하고, 디바이드는 나누기라는 명령이에요. 어떠한 선분을 내가 세 등분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나누는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점도 마찬가지로 노드라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나 디바이드 등의 명령에 의해서 노드가 생기는데 그 노드점으로 자동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사용하실 때는 노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4분점은 원호, 타원, 원형 객체의 4분의 1점, 0도, 90도, 180도, 270도 점으로 자동으로 찾아가는 명령이고요. 교차점은 둘 이상의 객체가 교차하는 점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객체가 교차를 했을 때 이 교차점을 자동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연장선이 있는데요. 연장선은 선이나 호 여러 가지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의 연장선상에 어떠한 점을 자동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선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만큼 연장된 이 지점부터 다시 원을 하나 그리려고 그래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지점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라인이 먼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원 명령, 서클 명령을 사용하셔야죠. 서클 명령 지정을 하고 연장선이 체크되어 있다면 중심점을 찾기 전에 연장선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끝점을 마우스로 다가가세요. 끝점으로 마우스를 다가가고 그리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가상의 연장선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상의 연장선에서 마우스를 이 지점에서 클릭. 그러면 원의 중심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장선을 이용하시면 가상의 선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선에 원을 그리실 수 있고 그 선으로부터 다시 어떤 특정한 선을 혹은 호를 이렇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삽입점이 있는데요. 삽입점은 블럭이나 텍스트라는 명령에 의해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텍스트를 사용을 하면 텍스트에 어떠한 특정한 점이 생겨요. 블럭도 마찬가지로 블럭으로 설정한 후에 블럭을 인서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불러올 때 인서트 했던 점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나 블럭에 의해서 삽입점이 생기는데 그 삽입점을 자동으로 찾아갈 때 인서션 삽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직교점이 있는데요. 직교점은 선이나 호 여러 가지 객체의 수직, 직각이 되는 점을 자동으로 선택할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선을 예를 든다면 선을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선을 시작을 해서 이 선과 90도가 되는 이 지점을 찾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직교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선을 클릭을 하면 직교 모양 이 아이콘이 생성이 돼요. 아이콘이 생성이 됐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시작점에서 다른 선까지 90도가 되는 직교가 되는 점을 자동으로 찾아서 선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객체 스냅에서 오른쪽 클릭, 설정을 클릭하면 제도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있는 대화 상자를 이용해 필요한 객체 스냅을 선택하거나 혹은 모두 선택, 모두 지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객체 스냅 중에 접점이 있는데요. 접점은 원이나 호 등 여러 객체가 서로 접하는 점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접할 수 있는 점을 자동으로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요. 선이 하나 있고요. 이 선을 지나는 접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접하는 점은 하나밖에 없겠죠. 선을 만들고 그리고 서클 중심점을 하나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접점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선이 원을 살짝 지나는 이런 형태의 도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니어리스트 근처점 혹은 근사점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건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위치점과 그리고 객체 사이에 가장 가까운 점을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선을 임의로 아무 점이나 찍어주려고 그래요. 여기에 선상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사용을 하고 싶다면 니어리스트 근처점 혹은 근사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이런 아이콘 모양이 생길 거예요. 이 아이콘 모양이 생길 때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 선상에 있는 점 중에 마우스와 가장 가까운 점을 자동으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가상교차점이 있는데요. 가상교차점은 2차원 객체보다는 3차원 선상의 객체에 가장 많이 쓰여요. 3차원으로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 박스는 위쪽에 선이 이렇게 지나고 아래쪽에는 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요. 자, 이 두 선은 지금 현재 실제로는 이 선과 이 선은 만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이 객체를 바라본다면 위에서 바라보는 객체는 사각형의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두 선부는 만나진 않지만 이 두 선부는 가상으로 만나고 있죠. 그래서 가상 교차점을 이용하시면 실제는 만나지 않지만 만난 것처럼 보이는 이 위치에 점을 생성을 해서 도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평행점은 미리 그려진 객체와 평행하게 또 다른 객체를 그릴 때 그 평행점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는 명령이에요. 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자, 이럴 경우에 선 명령, 라인 명령에 시작점을 하나 입력을 했어요. 시작점을 입력을 하고 그냥 그리게 되면 평행한 선이 아니라 이런 삐뚤어진 선을 그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평행 옵션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이 선으로 다가가면 빨간색의 평행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자, 첫 번째 점은 임의로 하나 찍어주고 두 번째 점을 찍기 전에 내가 평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선으로 마우스를 다가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고요. 이 평행한 모양이 나타날 때 이 선을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면 가상의 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나타날 거예요. 가상의 평행한 선이 나타난 것 중에 내가 필요한 위치에 다시 두 번째 점을 찍어주시면 첫 번째 평행선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객체와 평행하게 선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객체 스냅을 설정해 놓으면 도면을 그리는 동안에 객체 스냅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객체 스냅을 잠깐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명령을 사용하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객체 스냅이 쭉 나타나는데 그 객체 스냅 중에 필요한 객체 스냅을 눌러서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설정하실 수 있어요.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하시고요. 그 중에 하나만 이번 한 번만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클릭 혹은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이용해 객체 스냅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Move 명령을 이용하면 선택한 객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축 명령은 M을 사용할 수 있고요. 명령 라인에 M 혹은 Move를 입력을 해주세요.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객체 선택할 때 우리 전 시간에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객체 선택을 했었죠. 첫 번째 방법은 필요한 걸 그대로 클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클릭한 후에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걸쳐진 것이 선택이 되는 교차 선택이 있었고요. 세 번째 방법은 클릭한 후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포함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윈도우 선택이 있었어요. 이레이즈에서 지우기 명령도 사용할 수 있지만 Move와 카피 명령에서도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이 모두 다 끝났다면 다시 한번 객체 선택에 그대로 엔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준점을 설정하거나 혹은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기준점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동하려는 위치점을 두 번째 점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리본 홈 탭의 수정 패널 이동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카피 명령을 사용하면 선택한 객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단축 명령은 C5를 입력하셔도 되고 혹은 CP를 입력을 해도 카피 명령, 복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라인에 카피 명령을 입력을 하고 엔터. Move와 Erase와 마찬가지로 객체 선택에 복사하려는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이 다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엔터를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는 기준점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복사하려는 위치점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복사는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이쪽, 그리고 아래쪽에다 이렇게 복사를 한다면 첫 번째 기준점, 두 번째 복사할 위치점, 다시 또 복사할 위치점, 또 다시 복사할 위치점 이렇게 여러 개로 복사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복사할 게 없다면 그냥 엔터를 한번 쳐서 명령을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홈 탭 수정 패널 복사 아이콘을 이용해 복사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과 복사를 응용해 다음과 같은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A4 사이즈 297에 210을 리미트 값을 설정해 주시고요. 객체 스냅과 극좌표 추적기 그리고 동적 입력을 켜서 도면을 그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면 네모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네모난 모양이 되어 있으면 가로, 세로가 동일한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모 20으로 되어 있으면 가로도 20, 세로도 20이라는 뜻이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네모 150으로 되어 있으면 정사각형이란 얘기예요. 가로 150, 세로도 150이기 때문에 굳이 가로, 세로에 치수 기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에 네모 모양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왼쪽에서 정사각형과 그리고 원을 이용해서 물체를 만들고 이동, move 명령을 배웠으니까 만들어진 걸 먼저 이동을 시킬게요. 그리고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들은 카피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ove와 모서리에서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 시간에 이동과 복사 명령을 배웠으니까 왼쪽에다가 먼저 그리고요. 다시 이동, 그리고 복사 명령 응용을 해서 도면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영역은 리미트를 이용해 A4 사이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명령을 입력을 하고요.
아래쪽은 0,0 그대로 엔터를 해주세요. 위쪽은 가로 297, 세로 210 엔터를 해주시면 297에 210 A4 사이즈가 됐죠. 자, 리미트 명령을 하고 나서는 항상 줌 올 명령을 해주셔야 전체 화면을 다시 한번 생성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이번에는 객체 스냅,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어떤 값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개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설정을 클릭을 하고 우선 필요한 점은 끝점이 필요하니까요. 끝점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점, 중심점과 그리고 4분점이 필요하니까요. 우선 3개만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상황선에 극좌표 추적하기를 사용할 수 있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90도 각도로 선택이 되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그리고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도면을 먼저 그릴 텐데요. 왼쪽에 있는 도면은 지금 정사각형의 20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작은 원은 반지름이 6이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원은 반지름이 10이네요. 먼저 정사각형을 렉탱글을 이용해서 그린 후에 안쪽에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패널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임의의 한 점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다른 구석점을 지정을 하시는데요. 상대 좌표값을 이용해서 20, 2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동적 입력을 켜놨기 때문에 골뱅이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입력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이번엔 바깥쪽에 있는 원을 그릴 텐데요. 이 바깥쪽에 있는 원은 지금 사각형을 접하고 있죠. 그래서 접선과 접선, 반지름을 이용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드롭 다운을 눌러주시고요. 접선, 반지름을 선택을 해주세요. 첫 번째 접선 클릭, 두 번째 클릭, 그리고 반지름은 10이 되겠죠. 10 입력. 그러면 사각형 안쪽을 접하는 반지름이 10이고 지름이 20인 원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지름이 10이고요. 거기에 반지름은 6이겠죠. 원을 선택을 하고 중심점과 지름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중심점은 원의 중심이니까요. 자, 원의 중심은 지금 모서리에 나와 있는 이 다이아몬드 형태는 4분점이에요. 원의 가운데로 가서 빨간색 동그라미 중심점이 선택이 됐으면 객체 스냅에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자동으로 중심점이 잡혔고요. 그리고 지름 12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름이 10이고 그리고 또다시 지름이 20인 원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명령 라인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입력하고 엔터. 첫 번째 중심점은 임의로 한 점을 마우스로 찍어주세요. 클릭. 그리고 반지름을 물어보는데요. 지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D를 입력하고 엔터. 지름이 10이니까요. 작은 원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서클 명령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점 클릭. 이번에도 지름을 사용할 텐데요. 지름을 사용을 할 때 D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20을 입력해 주시면 두 번째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커다란 사각형은 15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아까 이쪽에서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렉탱글을 이용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상태에서 REC 입력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두 번째는 상대 좌표로 들어가겠죠. 그대로 150, 15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동적 입력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동적 입력을 끄고 그리고 상대 좌표인 경우에는 골뱅이까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린 위쪽의 객체는 이동을 이용해 모서리에 이동시켜 놓고 복사를 이용해 나머지 부분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에 이동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필요한 객체는
점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어요. 완전히 포함된 것만 선택이 되겠죠. 클릭. 모두가 선택이 됐다면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시면 돼요. 객체 선택 명령이 끝났어요. 그러면 기준점을 선택을 하는데요. 기준점 1의 중심점이 이 모서리 점으로 가야 되니까요. 기준점은 1의 중심점.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엔드포인트 끝점이 되겠어요. 이동이 된 후에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도 홈 탭의 수정 패널에 보면 복사 명령이 있어요. 복사 명령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객체를 하나씩 선택을 해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모두가 선택이 됐다면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시면 되는데 엔터 대신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기준점, 끝점 선택을 해줬어요. 다시 두 번째 점도 끝점. 세 번째 복사하는 위치 끝점. 네 번째 복사하는 위치도 끝점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복사가 됐다면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도 엔터와 같은 기능을 하니까요.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리고 입력 클릭을 하셔서 명령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안쪽에 커다란 원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4분점에다가 복사한 원들을 배치를 시켜야 하는데요. 선을 이용해 선의 중간점부터 선의 중간점까지 새로운 선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기 패널에 선. 자, 중간점은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일시적으로 한번 사용할 때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다 그랬어요. Shift 마우스 오른쪽 클릭 중간점. 자, 그러면 중간점 삼각형이 잡히고요. 다시 다음도 중간점을 사용을 해야겠죠. Shift 오른쪽 클릭 중간점.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Shift 오른쪽 클릭이나 혹은 컨트롤 오른쪽 클릭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객체 스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선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다시 이 선의 중간점에 원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원을 선택을 하고 중심점과 지름으로 되어 있어요. 중심점은 이 선의 중간점이 돼야 하니까요. 다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Shift 오른쪽 클릭 중간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중간점 원의 중심을 여기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름을 물어보는데 바깥쪽에 있는 지름은 100이에요. 키보드로 10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지우기 명령을 이용해 아까 만들었던 선은 지울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눌러 지우기 명령을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원은 지름이 50인데요. 중심점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기 패널에 드롭다운을 누르고 중심점과 반지름. 중심은 원의 중심을 똑같이 사용을 하죠. 마우스 커서를 원의 중심으로 갖다 놓으시면 동그라미 모양의 객체 스냅이 선택이 될 거예요. 중심점 클릭. 그리고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50의 반인 25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까 만들었던 원들은 중심점에서 원의 4분점으로 먼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라인에 키보드를 사용해 볼게요. M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객체 선택이 모두 끝났다면 다시 한번 엔터. 중심점은 원의 중심점을 첫 번째 기준점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의 4분점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은 원의 4분점 클릭. 객체 스냅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객체 스냅에 나타나는 그 아이콘 모양을 보고 우리는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보다 쉽게 도면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복사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명령 라인에 카피, C5나 CP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왼쪽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왼쪽으로 드래그 할 때는 교차 선택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교차 선택은 초록색의 점선이 나타나면서 걸쳐지는 게 선택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큰 원까지 선택이 되니까 두 개만 걸쳐질 수 있도록 사각형 영역을 만들고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두 개의 객체가 선택이 됐으니까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혹은 엔터를 눌러서 객체 선택 명령을 종료하시면 돼요. 복사하려는 기준점은 원의 중심점 혹은 큰 원의 4분점하고 같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점, 기본이 될 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4분점에서 클릭, 또다시 4분점, 4분점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복사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완성된 도면은 이동 명령을 이용해 화면 가운데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이동 명령을 클릭해 주세요. 객체 선택은 하나씩 선택을 하는 것보다 점을 하나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완전히 포함된 게 선택될 수 있도록 클릭을 해주시고요. 객체 선택이 끝났으면 다시 한번 엔터. 기준점은 임의의 한 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클릭. 마우스로 움직여 주시면요, 이렇게 가상의 모양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4분점이 계속 잡히기 때문에요. 4분점을 좀 없애볼게요. Shift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없음을 선택을 하시면 일시적으로 객체 스냅을 전부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다가가도 객체 스냅이 안 잡히죠? 화면 가운데쯤 눈대중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 클릭. 완성된 도면을 이동 명령을 이용해 화면 가운데로 배치해 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정 명령 중에 이동과 복사를 이용해 도면을 완성을 해봤어요. 스스로 도면을 많이 그려볼수록 CAD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요. 이 시간 이후에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